자, 1단락이요. 항상 주제 세팅하는 단락이고, 여러분 1년 전만 해도 제가 TV로 수업을 안 했거든요. TV가 언제 들어왔지 이게? 작년 3월에 들어왔을 거예요. 그러니까 1년 전에는 이거 다 손으로 다 그렸거든. 와, 있어가지고 너무 편해요 지금. 좀 이따 설명해 줄게. 자, 봅시다. X선은 진단의학이 혁명을 일으켰다. 이런 건 중요한 게 아니야. 그러니까 왜 일으켰는지 원리가 중요한 거야. 이후 X선 사진 기술은 단면 촬영을 통해 입체 영상이 구성 가능한 CT로 진화했다. 그래서 해부하지도 않고도 내부를 정확히 진단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야. 우리가 골절 같은 거는 X선 찍으면 바로 보여. 거의 바로 보여. 근데 미세골절이라든지 근육이 다친 건요, 이게 미세한 차이다 보니까 X선 가지고 힘들어서 CT 같은 걸 찍어야 되는 거거든. 그러니까 여러분이 X선이나 CT는 한 번쯤 들어봤잖아. 이제 그 원리에 대한 얘기인데, 이게 단순히 어떤 기술, 의학 기술이라고 보기보다는 여기는 사실은 적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적분을 어떻게 설명하지? 설명할 수 있잖아. 근데 여러분 적분이 별거 없어요. 여러분이 중학교 때 다 배웠어. 적분을 초등학교 때도 다 배우고. 좀 찌그러졌지만 원이라고 한번 해봅시다. 원. 자, 일단은 이 원의 둘레의 길이 얼마죠? 다 알잖아. 2파이 r 맞아요? 원의 둘레의 길이. 자, 그럼 원의 넓이도 우리는 다 알고 있어요. 원의 넓이 파이 r 제곱 다 알잖아. 이걸 외웠잖아. 이제 여러분 잘 들어. 고등학교 공부는 오히려 얘를 유도할 줄 알아야 되고 생각할 줄 알아야 되고, 이게 적분이에요. 미분이고, 미분은 잘게 미시적이다, 작다, 작게 쪼개는 게 미분, 나눌 분자에서 미분이고, 적분은 다시 쌓는 게 적분이야. 원래 미적분 처음에는 유산을 상독하는 과정에서 골치 아픈 거예요. 어디까지 나눠줘야 될지 모르니까 쪼개서 합쳐서 준 거야. 그럼 얘를 미적분 어떻게 하겠다는 거냐면 이렇게 해본 거예요. 사람들이 생각을 해봐. 우리가 자, 기본적으로 점이 있어요. 점에 대한 정의 뭐 점 하나 찍을게. 그러면 선이 있어. 선이라는 건 말이야, 점들의 집합이네라고 우리가 배워요. 또는 이 점들이 이동한 자치라고 배운다고요. 면은요, 선이 움직이면서 생긴 자치 또는 선들의 집합이라고요. 이해됐어? 이 개념이야. 이게 적분 개념이에요. 여러분 봐봐. 점들이 쌓여서 선이 되고 선이 쌓여서 면이 돼. 이쪽 방향은 적분이에요. 아시겠죠? 미분은 적분의 역연산이야 얘들아. 쪼개는 게 미분이야. 끝났어. 그러면 너희 미적분 문제 다 배운 거야. 됐죠? 자, 미적분으로 유도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우리는요 이런 직사각형의 넓이의 정의를 했어요. 어떻게? 이렇게. 자, 좋아. 그러니까 이게 L이라는 선의 길이가 있다면 얘가 요만큼 이동해 생긴 거잖아요. 그래서 넓이를 어떻게 정의했어요? L 곱하기 M이라고 정의를 한 거잖아. 이해됐니? 똑같아. 너희 부피의 정의 어떻게 하지? 보세요. 이런 면이 하나가 있어. 자, 그럼 봐. 똑같은 거야. L, M이라고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넓이는, 얘 넓이는 L 곱하기 M이죠. 됐니? 근데 얘가 얼만큼 이동한 거예요? 이만큼 이동한 거야. 이만큼. 그래서 이만큼을 H라고 한다면 역시 마찬가지 H 곱해주면 부피가 나오잖아요. 이해됐어? 그러니까 중학교 땐 그냥 CR을 외웠다면 이제는 이해할 수 있잖아. 이해하잖아. 이런 느낌으로 수학을 해야 돼요. 공부뿐만 아니라 다. 근데 내가 왜 자꾸 수학 갖고 얘기하냐면, 나 국어 갖고 얘기하고 싶어. 근데 너희가 국어 공부를 안 해요. 고1 딱 3월 4월 되잖아. 국어 공부를 그냥 안 해. 그냥 역사 한 과목하고 똑같은 입지가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백날 첫날 공부 방법을 얘기를 해주려고 해도 할 수가 없어. 왜? 그냥 역사 한 과목인 거야. 애들한테 부담은. 그게 답답한 거죠. 왜? 고1 때 공부 방법을 잘 잡아놓고 자세를 잘 잡아놔야 그게 쭉 가는데 3년을. 맨날 국어 시간에 얘기하면 알겠고 선생님 그냥 저 외워서 답 낼게 이러고 있는 거야. 그래서 지금 설명을 자꾸 해드리는 겁니다. 자, 다시 여기로 왔어요. 왜 이 개념을 설명하냐? 이게 미적분 개념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야. 잘 봐. 그래서 사람들이 생각을 해봤어요. 이 원으로는 안 되니까 얘를 어떻게 쪼개볼까? 그래서 처음에는 이런 식으로 쪼개보려고 했던 거야. 이런 식으로. 근데 이것도 막 옆에 들쑥날쑥해. 그래서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오케이. 자, 이렇게 쪼개주면 싸울 일 없죠.
맞죠? 자식이 8명이면 한 조각씩 주면 싸울 일 없잖아. 맞죠? 근데 자식이 3명이야. 그럼 한 명은 피자 3개 먹고 3조각 먹고 한 명은 3조각 먹고 한 명은 2조각 먹으면 싸울 거 아니야. 오케이? 그럼 더 쪼개주는 거야 이렇게. 이해됐어요? 자 그럼 봐봐. 그래서 사람들이 생각을 한 거예요. 얘를 이렇게 4분할을 해볼까? 그러면요 위쪽에 있는 1번, 2번을 이런 식으로 놓으면, 그리고 3번, 4번도 이런 식으로 놓을 수가 있을 거야. 그러면 원보다는 얘가 훨씬 더 직사각형에 가깝게 됐으니까 넓이를 구하는 공식에 훨씬 근접하겠죠. 오차가 많이 줄겠죠. 얘를 가지고 생각하는 것보다. 그럼 봐봐 얘들아. 이거는 원 둘레의 절반이잖아. 이게 이렇게 온 거야. 1번, 2번을 쪼개서 왔어. 또는 1번, 2번, 3번, 4번이라고 했을 때 다시 1번과 3번의 길이는 이렇게 돼. 1번과 3번의 길이는 이렇게 돼. 근데 얘는 원의 둘레의 절반이잖아요. 아까 원 둘레 얼마였어? 2파이야. 그러니까 여기가 얼마야? 파이 R이 되는 거야. 됐죠? 그리고 이거는 반지름이야. R이야. 얘가 반지름 R이야. 됐죠?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나눠주는데 불만이 없게 하려면 더 잘게 쪼개면 돼. 그러면 좀 더 오차가 줄어들 거야. 3개, 3개, 2개가 아니라 5개, 5개, 4개 정도로 줄여줄 수 있단 말이야, 오차를. 그러면 얘를 하나 더 쪼개요. 8분할을 해볼게. 그럼 어떻게 되냐면 이런 느낌이 돼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됐죠? 얘보다는 얘가 훨씬 더 직사각형에 가깝죠? 따라서 이 거리 파이 R이었고요. 이 거리 R이었어요. 자, 얘를 더 쪼개볼게, 이제. 16분할 한번 해볼게요. 하나, 둘, 셋, 넷. 그러면 얘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이거 초등학교 교과서에 그대로 있다, 얘들아. 내가 다른 거 뭐 만들어내는 것도 아니고 대단한 가르치는 것도 아니야. 그럼 봐봐. 이렇게 돼. 얘보다 훨씬 직사각형 가깝게 됐죠. 그럼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여기는 얼마라고요? 파이 R이라고. 여기 얼마라고요? R이라고요. 이거를 계속 쪼개면, 계속 미분하면 거의 얘네가 선 수준으로 미분이 될 것이고, 결국에는 그걸 쌓고 쌓으면은 이쪽은 파이 R, 얘는 그래서 2개 곱해주면 파이 R 제곱. 넓이 공식이 이렇게 유도가 되는 거예요. 이해됐니? 이 개념이야. 이 개념. 이게 당장은 이해가 안 되더라도 언젠간 돼야 돼. 그래야 니네가 미적분을 2에서 풀 수가 있고, 2에서 풀어야 1, 2, 3등급 위로 올라가요. 이해 못한 친구는 3등급 이상 가기가 정말 힘들어져. 특히 고3 됐을 때. 지금부터 잘 쌓아야 돼요. 당장 때려오면 고1은 괜찮을 수 있어. 근데 고2 때부터 문제가 무조건 생깁니다. 오케이? 잘 배워 가셔야 돼요. 자, 그럼 그 얘기를 왜 하는 거냐? 이 얘기도 마찬가지야. X선은요 면으로 나와요. CT는요 입체로 나와요. 이해됐어? 그러니까 훨씬, 그러니까 미적분의 개념을 이용하는 거고, 왜 CT가 더 정확하냐면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X선은 한 번을 찍거든. CT는요 100번 찍는다고 생각하면 돼. 이해됐어? 그러니까 훨씬 차이가 커지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지문을 보면 좀 더 이해가 될 겁니다. 봅시다. 자, 여기는 X선이 그만큼 중요하다라는 강조를 한 것 같고요. 그럼 그래 주제는 일단 X선이야. 근데 X선은 여기서 멈추는 게 아니라 CT로 발전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장점이 있다고 얘기했고, 결국 X선과 CT가 그래 주제야. 자, 우리 아까 배웠던 것처럼 문장에 주어 잡아볼게요. X선은 CT로 발전했다. X선은 진단하는 기술로 발전했다. 그래 주제 나왔죠. X선이 CT로 발전하는 거야. 그러면 당연히 처음에는 뭐가 나오겠어요? X선이 나오겠죠. 역시나. 됐죠? X선이 어떤 원리로 찍히는지를 설명하네요. 그래서 X선 원리 1. 조사한다는 게 뭐겠어요? 쏜다는 얘기야. 2. 그러면 몸에서 튕겨나가고 감쇄된 것도 있겠지만 투과된 X선이 있겠죠. 그걸 사진을 찍는다는 거야. 다시 1단계. 그렇게 조사된 X선의 일부는 조직에서 흡수 산란되고 나머지는 투과한대요. 그럼 봐봐. 1단계, 2단계, 3단계를 설명해놨는데 지금 1단계에서 2단계를 더 상수를 했다는 건 중요하다는 얘기겠죠. 그러면 일부는 흡수 산란, 나머지는 투과야.
자, 그럼 봐봐. 투과되는 정도? 공기는 아무것도 없으니까 당연히 공기에서 제일 높겠죠. 지방, 물, 뼈의 순서대로 투과되는 정도가 낮아지나 봐요. 또한 투과된 액선의 세기는 투과율이 낮을수록, 두께가 두꺼울수록 투과된 세기가 낮아진대. 그래, 투과율이 낮을수록 투과를 덜 시키니까 낮아지겠죠. 두꺼우면 두꺼울수록 투과를 덜 시키니까 당연히 약해지겠죠. 그러면 글의 주제가 또 뭐야? 뭐라고? 투과율이야. 맞죠? 투과된 액선의 세기야. 그럼 보세요. 이러한 액선의 세기 차이에 따라서 액선 필름의 관광 정도가 달라져서 흑백 영상을 얻을 수 있대. 즉, 액선 세기 차이가 영상으로 나온다는 거야. 그럼 이제 주제 반복이죠. 즉, 무슨 얘기야? 투과율에 따라서 액선 세기가 달라지고, 따라서 액선 세기에 따라서 투과된 정도에 따라서 영상이 얻어져요. 됐니? 자, 잠깐 여기까지 보고 그냥 네이버에다가 X선 아무거나 한번 쳐볼게요. X선이라고 쳐볼게요. 자, 이런 걸 얘기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그럼 봐봐. 지금 여기 검정색은 전부 다 공기였겠죠. 그러니까 거의 100% 가깝게 투과가 됐을 거고, 보시면 알겠지만 이런 데는 지방 또는 근육이니까 좀 더 희끄무리하게 보이는 거고, 뼈는 제일 많이 감쇄되거나 투과가 제일 낮으니까 훨씬 하얗게 나오겠죠. 이해됐어? 그리고 하나 더 봐봐. 만약에 이게 이렇게 끊어졌다는 건 여기가 관절이나 이런 게 있으니까 벌어졌다는 거잖아요. 그럼 봐봐. 우리가 예를 들면 손이 골절이 있는지 확인하려면요, 손 사진을 찍었을 때 여기가 아프대. 근데 여기를 확대해서 자세히 봤더니, 예를 들면 여기에 이렇게 돼 있다고 쳐봐요. 그럼 여기가 뭔가 끊어져 가지고 액체 같은 게 들어가 있는 상태, 즉 여기가 골절 부위라는 걸 알 수 있잖아요. 그럼 기부스를 해도 어디다 하면 되겠어? 여기다 기부스를 해주면 되겠잖아요. 이해됐니? 요런 거야.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요, 액선에 한계가 있었던 거예요. 투과율이 비슷해버리면 구분이 안 될 거 아니야. 그래서 투과율 차이가 큰 것만 쓸 수 있다는 거야. 그 한계를 극복한 게 CT라고요. 됐죠? 그럼 봐봐. 지금 이 단락의 주제는 액선의 원리이자 그 핵심 원리는 투과율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한계도 마찬가지야. 투과율이 비슷해버리면 구분이 안 돼. 그걸 CT로 해결하겠대. 됐습니까? 자, 여기까지 잠깐 구조 처리를 한번 해볼게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해를 하고 공부를 해야 돼요. 근데 그게 당장은 안 돼. 근데 한 달 뒤에 갑자기 되기도 하고, 1년 뒤에 갑자기 되기도 하고, 3년 내내 이해 안 되던 게 수능날 이해가 되기도 해요. 진짜로. 그래서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방향성이 중요한 거야. 그냥 쉐로 외우면,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여러분의 그 가능성과 그 노력이 충분히 발현되기 힘들어요. 근데 시험에 근접하면 외워서라도 해야 되겠지. 그래서 내신 임박했을 때는 외우는 거고요. 그 전에는 이해해서 반복시켜야 되는 겁니다. 자, 1단락 주제를 볼게. X선에서 CT로 발전됐대요. 끝이야. 그럼 하고 싶은 얘기는. 자, 그럼 2단락은 당연히 뭐에 대한 설명부터 해야 되겠어요? 네, X선에 대한 원리 설명해 줘야 되겠죠. 그래서 1단계는 뭐야? X선을 쏴요. 그러면 쏘면은 당연히 투과된 결과가 있겠죠. 그리고 투과된 사진을 찍어서 보겠대. 여기까지 됐죠. 자, 근데 봐봐. 그러면 얘가 예를 들면 이런 신체 조직이 있다고 한번 해봐. 사람 팔이라고 해봐요. 그럼 당연히 지나가면서 투과율 차이가 있을 거 아니야. 그래서 원리 두 번째, 투과율. 투과되는 정도예요. 그럼 당연히 투과율은 어디 제일 높을까? 공기에서 제일 높겠죠. 그 다음에 지방, 그 다음에 물, 그 다음에 뼈의 순서대로 투과율은 낮아진대.
또 두께가 두꺼우면 당연히 투과율은 낮아지겠죠. 됐습니까? 하나 더 봐봐. 아까 액선이 조사되면 감쇄되거나 흡수된다고요. 또는 흡수되거나 산란된다고. 그럼 투과율이라는 거 바꿔 얘기하면 되잖아요. 전체 X선에서 감쇄된 양을 빼면 되겠죠. 감쇄는 아까도 나와 있지만 흡수되거나 빛이 튕겨나가거나 굴절되는 산란을 제외하고 뚫고 간 애들이 투과한 애들일 거라고. 여기까지 됐어요. 그럼 봐봐. 다 필요 없어. 이거 이해하는 거야. 결국에는 투과율 차이가 있으니까 방금 같은 액선 사진을 뽑아낼 수 있겠죠. 아까 봤지만 뼈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하얗게 나올 것이고, 지방이나 물 같은 경우는 좀 더 희끄무리하게, 공기는 거의 다 투과하니까 검정색으로. 됐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딱 보면 여기는 팔이 아니구나, 여기는 살이 붙어 있겠구나, 여기는 뼈구나. 근데 뼈 사이에 이렇게 금이가 있네, 골절이구나, 이렇게 알 수 있을 거라고요. 이해됐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같은 뼈인데요, 얘는 좀 더 검고 얘는 좀 더 하얗잖아. 그러면 이게 만약에 미세골절 같은 게 이렇게 돼 있다면 잘 분석이 안 될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보세요. 투과율이 비슷해 버리면은 느낌이 비슷해져 버릴 거라고. 그러니까 문제가 있는지 안 보일 거라고요. 그래서 그 한계를 해결한 게 뭐라고? CT래요. 어떻게 해요? 봅시다. CT는요, 인체에 투과된 액선의 분포를 통해 횡단면 영상으로 재구성한대. 무슨 얘기지? 자, 한쪽 면에는 액선 발생기가 있고 반대편에는 검출기가 여러 개 있어. 결국 무슨 얘기냐면 3단락 주제는 CT의 구조를 얘기한 것 같거든. 근데 저랑 수업 들으면서 지문 풀다 보시면 알겠지만 하고 싶은 얘기는 CT의 구조가 아니야. 더 중요한 건 CT의 원리지. 그래서 저는 원리 쪽이 좀 더 집중해서 볼게요. 자, 그러면 액선 검출기로 액체를 투과한 액선의 세기를 검출하는데, 이때 아까 나왔죠, 제가 설명한 공기를 토과하며 감쇄량을 빼고 인체 조직만을 통과하면서 감쇄된 액선 총량을 구해야 된다. 이것은 공기만을 통과한 액선 세기와 조직을 투과한 액선의 세기를 차이를 계산 얻을 수 있는데,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어? 다 필요 없어. 중요한 건 뭐야? 환상값이야. 요약 정리. 환원 반복 환상값이야. 그러면 우리는 4단락에서 다 필요 없고 제일 중요한 건 뭐예요? 환상값이라는 개념을 잡는 거예요. 환상값이 뭔데? 특정 방향에서 액선이 인체 조직을 통과하면서 산란 흡수되어 감쇄된 총량이래요. 환상값은 뭐야? 산란 흡수, 즉 감쇄 총량이래요. 그리고 이 감쇄 총량을 여러 방향을 구하기 위해서 회전시켜요. 그럼 어떻게 된다고? 각 방향에 대한 환상값을 구할 수가 있대. 이 환상값을 이용하면 영상으로 구성이 된대요. 자, 무슨 얘기일까? 일단은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필기 구조 처리를 좀 한번 해봅시다. 자, 3단락 주제는 그래서 뭐예요? 이 CT가 가지고, 액선이 가지고 있는 한계를 해결한 거야. 액선의 한계는 뭐예요? 투과율이 비슷하면 진단이 어려워. 구분이 안 돼. 그래서 CT를 해결하겠다고 했는데 어떻게 해결하겠다는 건지가 안 나와 있어. 그리고 CT의 그냥 구조 얘기예요. 그러면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여기서 정작 중요한 건 봐. CT가 나온 거는 투과율이 비슷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나온 거잖아요. 그러면 구조가 중요한 게 아니지. 어떤 원리로 투과율이 비슷한 걸 해결하냐, 4단락 내용이 중요할 것 같은데 4단락에서도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지금 환상값 얘기를 해요. 근데 환상값이 반복되는 걸 보니까 중요해서 수식으로 정리하자면요, 환상값은 여러분 이제 수열에서 배워요. 고등학교 2학년 때 시그마라는 거는 뒤쪽에 오는 요소들을 다 더한다는 얘기야. 그래서 감쇄된 양을 다 더하겠대요. 감쇄된 양은 뭐랑 같냐면 저기 나와 있다시피 산란되거나 흡수된 양이야. 됐습니까? 이걸 다 더한 게 환상값이래. 봐. 산란되거나 흡수된 게 감쇄 총량. 그 환상값 감쇄 총량. 환상값은
감쇄된 값을 다 더한 거야. 환산값은 산란되거나 흡수된 걸 다 더한 거야. 여기까지 되셨어요? 자, 5단락 볼게. 역투사를 쓰는 역투사는 또 뭔데? 환산값을 고르게 분배하는 건데 그게 뭔데? 2,005 요약정리죠. 끝났죠. 환산값들이 더해진 결과가 역투사 결과값이에요. 결국에는 끝났네. 5단락. 역투사 결과 값은 환산값에 다 더한 결과 시그마 환산값이에요. 근데 봐라 여러분, 아까 다시 환산값은 뭐를 다 더한 거야? 감쇄된 양을 다 더한 거예요. 됐어요? 됐어? 자, 무슨 얘기인지 제가 설명을 좀 해볼게요. 이런 얘기인 거야. 자, 액선을 찍었는데요. 예를 들면 뭐 감쇄된 값이 얘는 5고요. 얘가 5.5고 얘가 뭐 5.5고 5.4고 예를 들면 다시 얘가 5라고 해볼게. 그러면은 아까처럼 희미해. 차이가 별로 없어. 무슨 얘기냐면 봐봐. 지금 감쇄된 값이 예를 들면 2고요. 얘는 8이에요. 뭐 10이에요. 그럼 8 차이가 나니까 우리는 요만큼의 차이를 가지고 이게 골절이다 아니다? 이건 뼈다 지방이다를 구분할 수 있을 거야. 근데 요만큼 차이 나면 이게 뭐지? 오차인가? 이래버린다고요. 이해됐어? 그럼 어떻게 하면 되는 거냐? 이런 사진을 10개 찍는다고 생각을 해봐. 10개를 다 더해봐. 그럼 보세요. 50이 되고 55가 되고 54가 되고 50이 되겠죠. 얘를 또 10개를 다 더한다고 생각을 해봐. 그럼 어떻게 돼요? 500이 되고 550이 되고 540이 되고 500이 될 거 아니야. 그러면은 처음에는 차이가 고작 0.5 차이, 0.4 차이 났던 애지만 얘를 한 번 다 더해주고 두 번 다 더해주면 차이가 50, 40 차이 난다고. 그럼 0.5 차이는 잘 안 보이더라도 50 차이는 크니까 확 보일 거 아니야. 이해됐어? 이 얘기라고, 이 얘기. 이 얘기라고. 됐어요? 여러 번 찍어서 한 번 더 하고 또 그걸 또 한 번 더 하는 거야. 그러면 차이가 0.5로 미세했던 애들이 5가 되고 50이 되면 차이가 확 커져 보이니까 이거 골절이네라고 판정할 수 있을 정도로 값의 차이가 보일 거라고요. 그 얘기예요. 계속 봅시다. 아까도 얘기했죠. 역투사를 하게 되면 감쇄를 많이 시키는 조직에서는 여러 방향 값들이 더해졌고 그 결과 더해진 결과 값의 차이가 생긴다고. 크게 6달러. 그러면 그 값의 차이를 합성하게 되면 값의 차이가 커졌잖아요. 그러니까 투과율 차이도 커지겠죠. 그러니까 예전에는 투과율 차이가 적어서 안 보였던 문제가 해결이 될 거라고. 그래서 아까 뭐가 문제였다고? 투과율이 비슷해 생긴 문제가 어떻게 해결되는 거야 여기서? 6달러. 역투사 결과값을 한 번 더 하고 또 더하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투과율 차이가 생긴 거지. 차이 커지니까 해결됐죠. 차이가 작아서 비슷해서 구분이 안 됐다면 차이가 커지니까 구분도 잘 되겠죠. 다시. 투과율이 비슷하다는 건 차이가 작다는 얘기잖아. 차이가 작아서 구분 안 됐던 게 차이가 크니까 구분이 되겠죠. 이해됐어? 이런 원리라는 거야. 그러니까 X는 한 번 찍지만요. CT는 100번 찍는 거예요. 한 번 찍었을 때 0.5 차이니까 잘 안 보였어도 100번 찍으면 0.5 곱하기 100, 50 차이가 생겨버리니까 확 변화율이 커졌을 것이고 변화율 차이가 커졌으니까 인식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 얘기야. 다시 한번 뭐라고? 반복 촬영. 됐죠? 결국 무슨 얘기야? 반복 촬영한다는 얘기는 더한다는 얘기예요. 뭘 더한다고? 네, 감쇄 총량을 계속 더한다고. 됐어? 결국 핵심 원리는 뭐야? 한 번 찍어서 0.5 차이 나는 걸 10번 찍어서 5 차이, 100번 찍어서 50 차이를 만드는 거라고. 그럼 0.5 차이는 안 보여도 50 차이는 보이니까. 이게 핵심 원리야. 그러면 답이 또 다 나올 거야. 봅시다. 1번. CT 촬영을 할 때 액선 발생기, 액선 검출기 회전한다. 여러분 자꾸 이거를 발치독하려고 하는데 다시 한번 얘기해봐. 이거는 3단락에 나와 있는 CT의 구조인데 얘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정보 가치가 낮았다니까.
정보가치 낮은 거는 정답 확률이 13% 미만이기 때문에 얘는 나중에 정답 없으면 그때 가세요. 우리가 유력한 용의자부터 조사를 해야지. 잔챙이들 조사하다가 유력한 용의자 도망가면 어떡하냐고. 확률적으로 유력한 용의자부터 수사선상에 올려놓고 하세요. 제발 좀. 2번 선지. 액션 사진에서는 비슷한 투과율을 가진 조직들 간의 구별이 어렵다. 이거 중요하잖아. 왜? 이단락에 투과율이 비슷하다 보니까 구별이 안 돼. 투과율이 비슷하다 보니까 구별이 안 돼. 어떻게 해결할 거야? 이게 글의 주제잖아. 어떻게 해결했어? CT로요. 그게 뭐야? 환상값 같은 개념이죠. 환상값의 정의 당연히 물어본다고. 뭐라고? 저기도 써놨지만 환상값이라는 것은 시그마 감쇄량. 감쇄 다 더한 거. 즉 감쇄 총량이야. 조직에서 흡수산란된 액선의 세기는 뭔 소리야? 흡수산란이 됐는데 투과한 걸 어떻게 같아요? 맞죠? 그럼 봐봐. 자, 액선을 100을 조사를 했어요. 그럼 액선 100은요 어떻게 되겠어? 예를 들면 흡수 산란이 40 됐어. 그러면 투과한 건 몇이겠어요? 60이겠지. 어디 가겠어? 두 개를 더한 게 전체죠. 당연히 정답 4번. 됐죠? 투과가 많이 된대. 많이 돼야지 그럼. 초등학생도 풀어. 두께가 얇어. 그러면 당연히 뚫고 지나가겠지. 그리고 이단락에 나온 핵심을 얘기도 하고. 정답은 4번이야. 그러니까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이해를 해야 돼. 이해를. 원리 이해를. 선생님 이해가 안 돼요. 괜찮아요. 언젠간 될 거예요. 언젠간 될 거예요. 선생님, 제 옆에 친구는 똑같이 한 시간인데 공부를 더 잘해요. 어쩌겠어요? 어쩌겠어요? 각자 자기만의 로또가 있다니까. 그리고 고2 때 여러분이 키가 확 성장할 수도 있는 거야. 고3 때 성장할 수 있는 거야. 모르는 거야. 알겠어? 그러니까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여러분 인생 원래 그래요. 인생 원래 그래. 그러니까 너무 그걸 억울해하거나 너무 힘들어하지 마세요. 당연한 거니까. 대신에 여러분의 해결 방법을 찾으시면 돼. 자, 역투사 볼게요. 봐. 핵심 주제가 역투사잖아. 물어보겠죠. 뭐라고? 핵심 아이디어는 더하고 더한 거라고요. 더하고 더한 거라고. 자, 1번 봐요. 흑백 영상을 만드는 과정에 역투사는 필요하지 않다. 왜? 역투사를 해야 뭔가 지금 사진 찍었던 것 같은데? 1번 틀린 건가? CT에서 쓰니까 그러네. 자, 봐. 이런 것도 구조를 덜 잡아 생기는 문제인 거야. 자, 봐. 역투사를 해야 CT 영상 재구성이 되잖아. X선은 X선 쏘고 조사하고 투과해서 사진만 찍으면 되는 거야. 그런데 얘는 역투사를 해야 CT가 만들어지는 거네. 그럼 X선과는 상관없이 CT에서는 필요한 거구나. 이런 구조도 잡힌다고. 그러니까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발췌독을 해도요. 그 이유는 뭐냐면 세부 내용을 확인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충분히 처리하지 않은 구조를 처리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1번은 X선에서는 이단락에 나와 있는데 정보가 없어요. 그럼 판단 불가야. 반면에 이게 5단락이었니? 5단락. 5단락에서는 6단락이군요. 여기 5단락. 오케이. 5단락에서는 역투사를 해서 CT 영상을 만든다 그랬어. 자, 두 번째. 역투사 결과값. 이게 핵심을 였잖아요. 핵심을 였잖아. 자, 역투사 결과값 다시 한번 볼게요, 여러분. 정확하게 잡아야 되니까. 역투사 결과값은요. 환상값 총합이야. 다시. 그럼 환상값은 뭐야? 감쇄 총량이야. 이해됐어요? 자, 뭐라고? 역투사 결과값은 환상값 총량이야. 환상값은 다시 감쇄량 총량이야. 여기까지 됐어요? 그럼 봐봐, 얘들아. 자, 당연하죠, 이제. 자, 감쇄량이 많으면 많을수록 역투사 결과값도 커지겠죠. 맞잖아. 감쇄 총량이 환상값이고 그걸 다 더한 게 역투사니까. 역투사 결과값이니까. 이해됐어? 그럼 봐봐. 여러분, 감쇄가 많아졌다는 건요. 뭐가 덜 된 거야? 투과가 덜 된 거야. 맞잖아. 투과를 못하고 막힌 거잖아요. 감쇄라는 게. 결국 감쇄량이 많아진다는 거는 투과량이 작아졌다는 거죠. 혹은 투과양이 많아졌다는, 적어졌다는 거죠. 다시 봐봐. 감쇄 반대말이 뭐야? 투과잖아. 감쇄라는 단어 몰라요? 감쇄. 투과는 지나갔잖아.
됐어? 감쇄가 많이 되면 많이 될수록 투과는 덜 됐겠지. 맞잖아요. 봐봐. 우리가 마스크를 왜 쓰니? 예를 들면 KF80이 뭐야? 80%를 차단하는 거잖아. 80%를 감쇄시키는 거라니까. 몇 프로는 투과해? 20%는 투과하잖아. KF95 5%는 투과되잖아. 95%가 감쇄되는 거고. 이해됐어? 감쇄량이 많을수록 투과율이 떨어진다니까. 마스크 가지고도 이해할 수 있는 거야 이거는. 정답 2번이네 그러면. 봐. 역투사 결과값은 아까도 얘기했죠. 뭐라고요? 시그마 환산값. 시그마 환산값은 뭐라고? 시그마 감쇄. 즉 바꿔 얘기하면은 시그마 감쇄 총량. 자, 얘는 뭐라고요? 자, 감쇄 총량이 커지면 클수록 역투사 결과값은 커져. 반비례하겠죠. 뭐가요? 투과율. 투과가 덜 될수록, 감쇄가 많을수록 투과는 덜 될 거니까. 이해됐어? 그럼 언제 투과가 제일 많이 돼? 공기에서 투과가 제일 많이 되잖아. 맞잖아요. 공기에서 투과량 1등인데 공기만 있는 부분에서 투과가 제일 많이 되니까 거꾸로 얘기했죠. 정답 2번이라고. 역투사 결과값이 제일 큰 건 뭐라고? 투과가 제일 덜 됐을 때라니까. 역투사 결과값이 클 때는 투과가 안 돼야 된다고. 근데 공기는 투과가 제일 많이 되잖아. 거꾸로 얘기했죠. 그러니까. 이해됐어? 잘 고민해보세요. 자꾸 다른 내용을 보면 이해가 안 돼. 수업 내용에 집중해. 수업 내용만 봐야 돼. 왜냐면 그것도 하기 힘들기 때문에 이해가 안 되는 거거든. 그러니까 자꾸 돌아가는 방법은 없어요. 이게 정도고 정상적인 방법이야. 설명한 내용을 계속 곱씹어 봐야 되고. 잘 들어. 오늘 이해 안 되잖아. 내일 보면 이해가 될 수도 있어요. 또는 오늘 밤에 보면 이해가 될 수도 있어요. 또는 일주일 뒤에 이해가 될 수도 있어요. 어떤 느낌이야 이런 거야. 여러분이 외워서 푸는 게 아니라요. 생각을 해서 푸는 문제들이 있죠. 그러면 여러분 다 시험을 쳐봤잖아. 시험장에서는 수학 문제에서 이게 아리까리해서 안 풀렸어. 그리고 시험 끝나고 점심시간에 친구들하고 답 맞추다가 뭐야? 왜 나 이거 못 풀었지? 이런 게 한 번씩 있을 거야. 왜 그러냐면 무의식 중에 풀어놓은 거야 그게. 뇌의 95%는 무의식이야.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여러분 당장 이해가 안 돼도 정보량을 쌓고 공부하는 과정에서 이해될 확률이 높아지는 거예요. 됐죠? 끝났어 얘들아. 얘는요 완전히 별개 문제예요. 지문 문제라. 우리가 중학교, 초등학교 때 7교놀이 이런 거 했어. 도형 맞추기 놀이. 도형 맞추기 놀이야. 잘 봐. 지금 여기서 이렇게 쐈더니 C가 된대요. 그럼 봐 얘들아. 지금 여기에 회색으로 된 애들 있죠. 걔가 이렇게 박힌 거겠지. 이렇게 박힌 거겠죠. 됐어? 그럼 여기에 지금 검정색으로 된 애들은요. 여기에 이렇게 박힌 거겠죠. 답이 나왔죠. 지금 내가 빨간색 색칠한 건요. 파란색 대비 2배로 나올 거야. 왜? 여기 지금 봐. 이거를 점선을 그려서 표현한다고 해볼게요. 그럼 보면 알겠지만 한 칸, 두 칸이요. 그러니까 여기는 봐봐. 지금 똑같이 한 칸이야. 근데 빨간색은 여기 보면 알겠지만 두 칸으로 커져 있어요. 파란색은 이거 한 칸 그대로 왔잖아. 다시 봐. 파란색은 여기 한 칸 그대로 왔잖아. 파란색은 이 한 칸, 이 한 칸으로 왔잖아. 근데 봐. 빨간색 여기도 어차피 파란색 한 칸하고 똑같거든요. 근데 시작점이 2배가 돼 있잖아. 이해됐어? 이 얘기야. 이 얘기. 아시겠어요? 그럼 봐. 얘를 B로 쐈대. B로 쐈대요. 자, 그러면 얘를 캡처를 하고 돌려볼게요. 왜 더 안 돌아가? 좀만 더 돌아가 볼래요? 어씨 안 돌아가냐? 잠시만요.
일단 이렇게 하고 편집 돌리기. 오케이. 좀 찌그러져 있네. 이렇게. 됐다. 좀 찌그러졌지만 이렇게 볼게요. 자, 봅시다. 그럼 봐봐, 얘들아. 자, 지금 파란색 칸이 이렇게 올라올 거예요, 여러분. 파란색 칸이. 그러면 파란색이가 이렇게 쭉 올라올 거고 파란색 칸이 이렇게 쭉 올라온다고 봅시다. 그럼 봐봐. 처음에는요, 0이야, 0. 바닥에 붙어 있을 거야. 그리고 점점 여러분 보세요. 이랬던 애들이 이렇게 커지는 거잖아, 지금. 점차적으로 커지잖아요. 그러니까 점차적으로 파란색 칸이 이렇게 위로 그려질 거라고. 이해됐죠? 자, 빨간색도 볼게. 빨간색도 봐봐. 여기선 두꺼웠다 점차적으로 얇아지잖아. 그러니까 빨간색 같은 경우에도 두꺼웠다 얇아질 거야. 이해됐니? 그러니까 아까랑 차이점은 뭐냐면 아까 같은 경우에는 갑자기 생겼으니까 절벽이 생기는 거예요. 점차적으로 줄었으니까 점차적으로 줄어드는 거야. 이해됐어? 그런데 아까처럼 얘를 이렇게 돌렸잖아. 돌렸으면 완만하게 커지고 완만하게 커져야지 절벽이 생기진 않는다고. 그러니까 절벽 그림은 다 틀린 거야. 그림 문제야. 지문 갖고 푸는 게 아니야. 절벽 문제는 다 틀린 거야. 절벽은 다 틀린 거야. 절벽은 없어. 이해됐어? 완만하게 커지고 완만하게 작아져야 돼. 1번 아니 2번 중에 고르는 거야. 그래서 그림을 이해해야 돼. 자, 이걸로 보니까 이해가 안 되죠. 다시 설명해 줄게, 얘들아. 이쪽으로 와요. 자, 지금 뭐냐면 이 한 칸과 이 한 칸이 있는데 종류가 다른 애들이야. 그래서 이 한 칸을 이렇게 투사를 했더니 어떻게 되는 거냐? 이렇게 투사가 됐대요. 이렇게. 그래서 자, 봐. 지금 이렇게 한 칸짜리가 이렇게 한 칸짜리로 투과가 되고, 그리고 이 흰색 칠한 애들은 보시면 알겠지만 똑같은 한 칸인데 이렇게 두 칸 위로 가서 시작을 하잖아. 그래가지고 여기까지 내려오는 거고. 그럼 투과를 했을 때 얘는 얘보다 2배로 계산되겠다는 게 추론이 되잖아. 자, 얘를 이렇게 돌려놨어요. 이제 얘는 이제 위쪽에다 이렇게 투과를 시키내고 얘를 이 방향으로 돌릴 거라고. 이 방향으로 돌려서 그럼 해볼게. 그러면 이런 정사각형과 돌렸으니까 이런 삼각형으로 투과가 될 거예요. 됐죠? 여기까지? 그럼 봐봐. 지금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얘네는 아무것도 없다 갑자기 생기니까 갑자기 절벽이 생기잖아. 근데 얘네는 투과를 해봐. 절벽이 없죠. 여기도 투과를 해봐. 절벽이 없죠. 이해됐어? 그러니까 절벽이 있는 3, 4, 5가 틀렸다고. 절벽이 있으면 안 되는 거야. 점차적으로 커지고 점차적으로 작아져야 되는 거야. 여기까지 이해되죠? 그래서 보세요. 얘를 투과를 시켰을 때 얘들아, 이거 초등학교 문제야. 초등학교 문제. 국어 문제가 아니야. 초등학교 도형 문제야. 오케이? 그럼 봐요. 얘는 0에서 시작을 할 거 아니야. 그리고 보세요. 요만큼이었다가 점차적으로 두꺼워지잖아. 여기서 최대로 두꺼워지겠죠. 그러니까 여기서 최대로 두꺼워진 거야. 이렇게. 이해되시죠? 자, 마지막 수업이야. 오늘 마지막 수업, 마지막 지문이야. 마지막 문제예요. 좀만 집중. 여기도 마찬가지야, 얘들아. 여기도 봐봐. 0에서 시작을 해가지고 조금씩 두꺼워진다니까? 두꺼워진다고요. 됐어? 그럼 이렇게 올라올 거야, 얘도. 이해됐니? 자, 그럼 봐봐. 이 두 개가 같은 값일지 다른 값일지는 지금 몰라. 근데 우리 아까 배웠잖아. 보세요. 여기 있는 얘는 한 칸이지만 얘는 두 칸이라니까요. 이해됐어? 그럼 봐. 지금 두께가 얘는 이렇게 두 개지만 얘는 하나잖아. 하지만 얘는 2배로 가잖아. 결국에는 키가 똑같다니까. 결국에는 찍히는 점이 똑같다고. 그래서 됐니? 여기까지? 여기까지 이해됐어요? 그리고 봐라. 그리고 봐. 지금 얘는 파란색이 이만큼 줄었잖아. 그리고 밑에 있는 이 주황색 이만큼 채웠는데 다시 한번 얘기하자면 얘는 2배로 대응된다니까. 이해됐어? 그래서 사다리꼴 형태가 나오는 거예요. 이해됐니? 그냥 그림 문제인 거야. 초등학교 때 풀었던. 국어가 아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이 확 트여야 돼.
내가 왜 갑자기 미적분 얘기하고 있고, 봐봐. 이것도 그래프야, 어떻게 보면. 히스토그램이야, 히스토그램. 이건 완전 도형이야, 초등학교 때 배워. 그냥 그거예요. 국어가 원래 그래. 그러니까 요즘 국어 만점자고 28명밖에 안 나온다니까요. 왜? 국어는 더 이상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 문학 작품 한계가 아니라고. 전과목을 다 뚫어내야 돼. 그래야지 그런 능력 있는 애들이 잘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어만 잘한다 이런 경우는 요즘 거의 없어요. 보통 전과목 잘해. 그 느낌이에요. 물론 이제 국어만 안 되는 경우들이 있는데 왜 그러냐면 걔네들이 가지고 있는 내재된 능력을 국어라는 시험에 매칭을 못 시킨 것뿐이야. 제 수업 듣고 나면 좀 느낌 올 거예요. 그래서 정리 잘 하시고, 이건 뭐 방금 이 설명 말고는 없어. 어떻게 설명할 방법이 없어. 그냥 그림 문제, 그림 문제. 이해되셨나요? 자, 잘 들어. 여러분 이해가 잘 안 될 수 있잖아. 클리닉 시간에 이해가 안 되는 거 다시 한번 영상 같은 거 돌려보시면 좀 더 이해에 도움이 될 거고, 조교쌤한테 질문하세요. 그러면 좀 더 조교쌤이 설명해 주실 거고, 이해 안 되잖아. 덮어뒀다가 내년에 보곤 하면 또 이해가 될 거야. 여러분은 아직 3년의 시간이 있으니까. 자, 오늘 수업 여기까지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